리플 XRP랑 함께 성실하게 달려나가는 코인 신사 채널입니다. 저는 언제나 업비트랑 빗썸, 현물 매매 원칙으로서 안정적인 길을 권장드리고 있는데요. 현실적인 비중 조절,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원칙으로서 시장의 중요한 이슈들 진심으로 전달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블랙록과 바네크가 리플과 공식 파트너십을 맺었습니다. 단순하게 이름만 올린 이벤트가 아니라 실제 금융 인프라의 구조가 바뀌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는 이 사건을 다르게 보셔야 되는데요. 자산운용 업계의 거물 블랙록, 그리고 바네크 같은 경우는 각각 BUIDL과 VBILL이라는 이 토크나 펀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합쳐서 20억 달러, 우리 돈으로 2조 7천억 원 규모의 자산을 운영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번에 이 펀드들의 환매 절차에 리플의 스테이블 코인 RLUSD가 통합이 될 예정이에요. 이제 투자자들은 펀드 지분을 RLUSD로서 직접 상환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거겠죠. 그렇다면 이게 왜 중요할까요? 기존 금융 시스템에서는 펀드 환매를 하면 며칠씩 기다려야 되고 은행 영업시간에 맞춰야 됐었습니다. 하지만 RLUSD가 연결되면서 은행 문이 닫히든 주말이든 새벽이든 즉시 24시간 환매가 가능해진 거고, 더 빠르고 더 저렴하게 더 투명한 구조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리플이 강조해온 오프램프, 즉 전통금융에서 블록체인으로 나오는 출구의 실질적인 구현인 거고, 처음에 이 시스템은 이더리움 네트워크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하지만 리플 CEO 브래드 갈링하우스가 XRP 렛저, XRPL로서 전환될 것이다 라고 예고를 남겼고요. 이 말은 단순한 상징이 아닙니다. 리플 렛저 같은 경우는 결제 확정 속도가 빠르고 수수료가 거의 제로에 가깝죠. 만약에 여기서 토크나 펀드 환매가 리플 렛저 위에서 굴러가게 된다면은 그 순간부터 XRP 생태계로서 실제 돈의 흐름들이 흘러 들어오고 있다는 겁니다. 현재 RLUSD의 시가총액은 약 7억 달러 수준이에요. 아직 USDT나 테더 서클 같은 비교하면 작은 규모지만 블랙록 바네크 같은 기관들이 RLUSD를 환매 레일에 올려놓는 순간 그 이야기가 달라지게 될 겁니다. 단순한 실험이 아니라 글로벌 자산운용사의 펀드 환매 시스템에 리플이 깊숙하게 들어간 거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 신사 채널 차원에서 중점적으로 보는 부분은요, RLUSD 공급량이 실제로 늘어나는지, 펀드 환매가 RLUSD를 통해 가지고 실제로 집행이 되는지, 리플 레저 네이티브 트랜잭션이 증가하는지, 거래소 유동성이 뒷받침이 되는지, 이 네 가지 신호가 동시에 잡히게 되면은 빠르게 XRP 가격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해당 맥점 보이는 대로 전달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지표들 우리 신사 채널 차원에서 모니터링 중에 있고요. 일단은 단기 반등 차점에서 빠르게 실시간 브리핑 드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신사 채널 구독해주신 분들 중에서 실시간 커뮤니티방 입장 원하시는 분들 현재 보이시는 번호로 문자 신청 주시면은 입장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격 측면에서 보자면 현재 2.6달러 지지가 굉장히 중요한 자리입니다. 이 구간에서 강력하게 반등 나오면 10달러 돌파 시나리오가 열리는 거고, 여기서 XRP가 1000달러까지 간다는 전망은 솔직히 아직은 확인이 불가능하지만요. 중요한 건 숫자랑 구조가 먼저 움직이고 있다는 점이겠습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거는 가격의 단기 등락보다는 구조적인 변화가 먼저라는 거. 블랙록과 바네크가 리플을 토크나 펀드의 핵심 파트너로서 선택했다. 이 사실 자체가 이미 현재 시장의 무게중심을 리플 XRP 쪽으로 옮겨놓고 있는 겁니다. XRP가 글로벌 자산운용사의 인프라 자산으로서 재평가되는 분기점인 거고, 그래서 우리 구독자분들께서는 단기적인 흔들림에 감정적으로 반응하시기보다는요, 실제 돈이 움직이는 길이 어디로 열리고 있는지 이런 흐름들 읽을 줄 아셔야겠죠. 그 길 끝에 XRP의 미래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부터는 상당히 중요한 말씀 드릴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집중해서 시청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달 9월은 어땠죠? 한번 돌이켜 보겠습니다. 이 암호화폐 시장 자체가 정말로 거센 바람을 맞았죠. 단 하루 만에 16억 달러가 증발을 했고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그리고 우리가 주목하는 XRP까지도 현재 크게 흔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많은 분들께서 이제 끝난 거 아니냐, 이런 불안감을 느끼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텐데요. 오늘은 이런 혼돈의 시장 속에서 진짜 중요한 신호는 무엇이 있을지, 그리고 XRP가 어떤 위치에 서 있는지를 깊이 있게 짚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번 하락장을 만든 세 가지 악재부터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 ETF 자금 유출입니다. 미국 연준이 금리 인하의 신중한 태도를 보여주면서 기관 자금들이 빠져나갔고, 특히 9월 22일 하루 동안 현물 비트코인 ETF에서만 약 3억 6천만 달러가 빠져나갔는데요. 그중에 피델리티 펀드에서 2억 7천만 달러가 유출이 됐는데 올해 최대 규모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게 단순한 개인 투자자 매도가 아니라요, 시장의 큰 손들이 리스크를 줄였다는 신호인 거고, 두 번째로 16억 달러에 달하는 대규모 청산 사태입니다. 레버리지를 크게 잡았었던 롱 포지션들이 줄줄이 무너졌었고, 이더리움에서 5억 달러, 비트코인에서 3억 달러가 날아갔습니다. 이게 마치 빗으로 세운 탑이 무너져 내린 장면과도 같다라는 거고, 시장에 이렇게 청산이 터질 때마다 공포가 커지고 낙폭은 더 커지는 악순환들이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비트코인 보유 기업들의 재무 악화인데요. 올해 많은 상장 기업들이 비트코인을 보유하면서 시장을 이끌었었지만 이 가격이 하락하면서 오히려 재무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분석에 따르면 이들 기업 중에 약 4분의 1 정도가 시가총액이 보유한 비트코인 가치보다 낮다라는 거고, 단순하게 비트코인이 기업을 살린다라는 스토리 자체가 흔들리기 시작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세 가지 악재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저는 이렇게 바라봅니다. 이번 조정 하락 자체가 단순한 하락이 아니라 돈이 빠지고 빚이 정리되면서 신뢰가 흔들리는 과정이라는 겁니다. 단기적으로는 아프지만 과열을 씻어내고 다시 새 판을 짜는 단계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특히 시즌성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비트코인은 전통적으로 10월 달에 강력한 반등, 이른바 업터보 패턴을 보여온 바가 있었는데 여기에 월말 옵션 만기가 겹치면서 변동성이 극대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은 공포로 가득 차 있지만요. 바로 이런 때가 방향전환의 본격적인 출발점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XRP를 보겠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시장 전체 배탈을 피할 수가 없겠죠. 하지만 구조적으로 봤을 때 다른 이야기가 진행 중에 있어요. 바로 RLUSD랑 리플의 자체 스테이블코인입니다. 최근에 블랙록과 바네크가 RLUSD를 활용해서 토크나 펀드 환매를 지원하기로 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었는데 이게 단순하게 보유 가치가 아니라 실제 사용 결제 동선으로서 XRP가 연결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시장이 흔들릴수록 실제 사용 기반이 있는 자산이 더 큰 주목을 받게 된다는 거고 지금 시장은 세 가지 악재로 흔들렸어요. 돈이 빠져나가고 빚이 정리되고 신뢰가 약해졌습니다. 하지만 역사적으로 이런 구간 뒤에는 반드시 새로운 방향성이 만들어진다는 거, ETF 자금이 다시 유입이 되는지, 레버리지가 재장착이 되는지, 그리고 XRP가 RLUSD를 중심으로서 어떻게 실제 사용 네트워크를 확장하는지 이런 것들이 앞으로의 핵심 신호가 되어줄 겁니다. 지금 중요한 건요. 시장은 흔들리지만 구조적인 변화는 멈추지 않는다는 거, 그리고 공포 속에서 현금 비중과 원칙 매매가 중장기 성과를 만든다는 점이겠죠. 지금 지키셔야 될 거는 희망적인 망상이 아니라 이 숫자랑 구조가 말해주는 진짜 흐름들이겠습니다. XRP가 단기 가격이 아니라 역할과 방향을 보고 가야 된다는 거 반드시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암호화폐 시장 전반을 봤을 때는 현재 이더리움의 시장에 관심이 주목되고 있는 상황이죠. 이번에 이더리움 창시자 비탈릭 부트림 측에서 푸사카 업그레이드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안정성이다라고 발언을 했어요. 이번 업그레이드의 본질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대목인데 이더리움 푸사카 업그레이드의 핵심은 피어 데이터 가용성 샘플링입니다. 지금까지는 네트워크의 모든 노드가 데이터를 전부 들고 있어야만 블록을 검증이 가능했었는데 이제는 샘플링을 통해서 일부만 확인해도 전체 데이터가 정상인지 검증이 가능하다는 거고 마치 한 반 전체가 숫자를 다 검사하는 대신에 몇 장씩 무작위로서 확인해도 전체가 잘 제출이 됐는지 알 수 있는 것과 같다는 거겠죠. 이 기술이 중요한 이유는 정말 간단합니다. 바로 확장성인데 지금 레이어 2가 폭발적으로 성장했지만 결국 레이어 1 데이터를 올릴 때 병목이 생기고 또 수수료가 올라갑니다. 이 푸사카 업그레이드는 이 병목을 풀어내는 장치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블록에 대한 용량을 늘려가지고 더 많은 데이터를 싸게 올릴 수가 있기도 하고 또 결국에 롤업 수수료를 안정화시키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안정성을 최우선으로 두고 보수적으로 확정을 한다는 건데 처음부터 블록 용량을 확 크게 늘리는 게 아니라요. 6개에서 시작해서 단계적으로 10개, 14개 이런 식으로 점진적으로 확장해가는 시기입니다. 이 비탈릭이 조심스럽게 간다라고 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데요. 업그레이드에 대한 일정은 이미 12월 3일로 잡혔습니다. 그 전까지 테스트넷을 통해서 검증이 이루어지면서 그 이후에는 블록 용량을 늘리는 후속 퍼크가 따라올 예정이고 이 과정에서 가장 먼저 체감할 수 있는 변화는 레이어 2 수수료입니다. 베이스, 옵티미즘, 아비트람 같은 이런 롤업 네트워크에서 같은 트랜잭션을 했을 때 비용이 얼마나 줄어드는지 직접적으로 비교해 보시면 되는 거고 여기까지만 봤을 때 기술적인 이야기로 느껴질 수 있겠지만 사실 더 중요한 그림이 있습니다. 바로 전통 금융의 온체인 전환이겠죠. 최근에 KBW2025에서 샤프링크 CEO가 아주 강력하게 발언했어요. 우리의 경쟁 상대는 4조 달러 규모의 암호화폐 시장이 아니다. 700조 달러 규모의 전통 금융 시장이다라는 발언입니다. 그렇다면 이거는 과연 무슨 뜻일까요? 단순하게 코인 가격이 오르내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글로벌 금융의 비효율을 블록체인 위에서 해결을 하겠다는 거고 지금도 한 달에 2조에서 3조 달러 규모의 스테이블 코인 결제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블랙록 같은 자산운용사들은 미국 국채를 토큰화해서 온체인 펀드를 굴리고 있습니다. 규모는 아직까지 수십억 달러 단위이지만 이미 방향성은 분명해요. 자본이 효율성을 찾아서 움직이기 시작한다라는 거고 샤프링크가 무려 83만 개가 넘는 이더리움을 보유하면서도 더 사들이겠다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더리움을 단순한 투자 자산이 아니라 앞으로 전통 금융 인프라를 대체할 수 있는 백엔드 지분으로 보고 있기 때문인데요. 단기적으로 푸사카 업그레이드를 통해서 L2 수수료 안정화 그리고 확장성 개선이 먼저 체감될 겁니다. 중장기적으로는 스테이블코인, RWA, 토크나 펀드 같은 이런 전통 금융자산이 점점 더 이더리움 위로 올라가게 될 거고요. 이더리움은 탈중앙 인터넷 머니를 넘어서 글로벌 금융의 백엔드 인프라로서 자리를 잡게 될 겁니다. 2월달 업그레이드 일정
그리고 그 이후에 블록 확장, 그리고 RWA랑 스테이블코인 흐름들이 이더리움 위에서 어떻게 커가는지 이 세 가지를 반드시 지켜보셔야 되는 거고, 결국에 기술은 안전을 우선으로 천천하게, 하지만 자본은 효율을 따라서 빠르게 움직여 줄 겁니다. 이 두 가지가 만나는 지점에서 바로 그것이 푸사카 이후의 이더리움이 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투자 시장 중에서도 코인 투자를 시작하셨다면 반드시 기억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코인 시장은 다른 어떤 투자 시장보다도 다르고요. 훨씬 더 난이도가 높은 곳이라는 점인데요. 그 어떤 시장보다 심리적으로 힘들고 매 순간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런 코인 시장입니다. 24시간 내내 시장이 열려있고 불과 일주일 전만 해도 분위기가 좋았었고요. 리플 가격도 힘이 있었는데 하루아침에 이 모든 것들이 뒤집히는 경우가 자주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누구보다도 마음의 준비가 필요하다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런 경험들 몇 번만 해봐도 아침에 눈 뜨자마자 업비트 열고 또 잠들기 전에도 마지막으로 업비트 확인하고 하루 종일 짬이 날 때마다 리플 가격 확인하는 이런 습관들이 생겨버리시게 될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문제가 뭐냐, 이 습관이 우리를 지켜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흔드는 경우가 많다는 건데요. 불필요한 스트레스 받게 만들고 충동적인 매매로 이어져서 손실을 불러오기도 합니다. 결국에 내 감정을 지치게 만들기 때문에 오히려 적당한 선에서만 신경 쓰고 대응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라는 것들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늘 핵심 브리핑을 정리해드리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모든 뉴스를 다 알 필요는 없어요. 100가지 이슈가 있다면 그 중에서 정말 중요한 몇 가지 핵심만 알고 대응하는 게 훨씬 더 현명한데요. 중요한 걸 걸러내고 내 것으로 만드는 습관, 그게 결국에 살아남는 힘이 된다는 거고,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면서도 기대하는 게 바로 파월의장의 연설이죠. 그 발표가 나오면 시장이 어떻게 움직일지 핵심만 짚고 대응할 준비를 하시는 게 맞습니다. 하나부터 10까지 다 파헤치고 전부 긴장하고 있으면 정작 중요한 순간에 일상이 무너지고 마음만 더 지쳐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늘 말씀을 드립니다. 핵심을 잡아내리는 습관들 조금씩 키워가셔야 된다는 거고, 이 코인 투자 시장은 앞으로도 계속 어려워질 겁니다. 누군가는 더 공부하고 누군가는 더 깊이 연구하고 또 누군가는 더 실속 있는 매매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결국에 난이도는 높아지고 장기 투자자 입장에서는 점점 더 힘든 시장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시장의 본질은 변하지 않아요. 결국에 흐름은 반복되면서 기회는 다시 온다는 거. 그래서 저는 우리 구독자분들께 항상 말씀드립니다. 건강한 비중 조절과 원칙 있는 매매, 이 두 가지만 지키셔도 길게 가는 길에서 반드시 살아남을 수 있다는 거, 끝까지 함께 버텨내실 수 있도록 저도 늘 응원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우리 신사 채널 믿고 함께 달려와 주신 구독자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처음에 우리가 리플 최소 10배 이상 간다, 이렇게 강력한 믿음을 품고 시작했던 그 시절이 아직도 생생한데요. 그때는 리플 가격이 300원대였죠. 그때랑 비교하면 지금은 이미 15배 이상 올라와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 계신 우리 리플 홀더분들, 그리고 신사 채널 가족분들, 아직도 배가 고픈 것도 사실이죠. 왜냐면 우리는 리플은 아직도 멀었다, 훨씬 더 많이 갈 거다, 이런 확신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까지의 상승은 그냥 예고편일 뿐입니다. 진짜 본편은 이제부터 시작인 거고, 앞으로도 우리 신사 채널 더욱더 힘차게, 더 깊이 있게 끝까지 같이 함께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플 매매 패턴에 대해서 우리 구독자분들 의견도 갈리고 있습니다. 4848 하면 평균 단가만 올라간다는 분도 있고, 그것보다는 개수를 늘려나가는 게 관건이라고 하신 분들도 있었어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두 가지 방법 모두 다 상황에 따라서 맞습니다. 그냥 오래 보유할 자신이 있으시다면 가만히 들고 가셔도 되는 거고, 하지만 효율적인 매매 패턴을 원하신다면 단기 고점에 일부 익절하시고 또 저점에서 다시 매수해 가시고 수량을 늘리는 전략 자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가지고 이번에 4,850원 고점에 매도 체결이 되면서 4,550원과 4,150원 저점 매수를 기다리는 겁니다. 급하게 살 필요도 없이 일주일에서 2주일 뒤에 더 낮은 가격에 매수하시면은 같은 돈으로 더욱더 많은 수량까지도 확보가 가능하겠죠. 그리고 또 여기서 하락이 예상되면은 3,750원 같은 과감한 저점 타점도 걸어둡니다. 미국 SEC 소송 종료 소식이 나왔을 때도 마찬가지였죠. 고점에서 익절하고 나서 다시 저점 매수 타점을 세팅해가지고 수량을 늘려나갔었고, 평균 단가가 조금 올라가더라도 수량이 더 늘어나면 최종 수익은 훨씬 더 커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평균 단가 1,500원에 1,500개를 가진 것보다 평균 단가 2,500원에 2,500개의 평가 금액이 훨씬 더 크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사 채널 구독자분들, 평균 단가 상승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원칙 매매로서 일단 수량을 늘리는 전략이 중장기적으로 더 좋은 수익을 가져온다는 거 반드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매매 패턴들 우리 신사 채널 전용 리플 커뮤니티 통해서 말씀드리고 있기 때문에 입장 원하시는 분들은 현재 보이시는 번호로서 문자 신청 주시면 입장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제가 안내드리고 있는 정보방 입장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최근에 많아지셨습니다. 간단하게 한번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항상 무슨 일이 있어도 업비트, 빗썸, 현물 매매로서만 안내드리고 있기 때문에 원칙 매매를 잘 활용하시는 것들을 추천을 드려요. 이 세 가지 방으로서 안내를 드리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 가장 구독자분들께서 관심 있어 하시는 리플 전용방입니다. 리플 전용방에서는 말 그대로 리플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단기 고점과 저점, 그리고 장기적인 관점에 대한 타점과 리플에 대한 시장 브리핑을 안내드리는 방이고요. 이 리플 전용방에서 안내드리고 있는 정보방 타점으로 단기 고점과 단기 저점에 대한 타점을 활용을 하시되 신경 쓰는 매매가 아니라 목표가에 미리 걸어놓고 미국 시장이 활발한 새벽 시간대 혹은 업무 시간대도 신경 안 쓰면서 수익 실현과 저점 추가 매수 타점을 활용하는 방향으로서 안내 도움 드리고 있어요. 리플에 무조건 장기적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메인 비중은 장기적으로 보유하시되 일부 비중은 단기 고점과 저점을 살려가면서 비중과 수량을 늘려나가고 평균 단가를 낮추는 전략으로서 운영하시는 것들을 항상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단기 타점의 종합방입니다. 리플을 몰빵으로 장기적으로만 보유하다 보면 결국에 시장의 흐름을 놓치게 되기 때문에 적당한 알트코인들을 비중을 활용하시면서 적극적으로 투자 전략으로 살려나가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좋은 엔진의 리플 코인을 보유했으면 그 엔진이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좋은 기름과 엔진 오일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안내드리고 있는 단기 타점의 목표 타점, 성향은 말 그대로 단기적으로만 접근하시는 걸 항상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간혹 지금 시장이 안 좋은 단기적인 알트코인이 가능하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지금 시장에서 단기 타점이 불안하다라고 느끼시거나 알트코인을 공략하는 게 맞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시장의 테마에 맞는 코인이 아니라 이미 급등이 나왔거나 주목을 받고 있지 못한 코인들을 공략을 하거나 혹은 목표 타점이 비정상적으로 높거나 혹은 순간적으로 움직임이 나올 수 있는 단기 고점의 타점을 찾지 못해서라고 생각을 해요. 결국에 투자 시장은 순환적으로만 흘러가기에 적당한 알트코인들을 비중에 맞춰가지고 병행하면서 여기서 나온 수익들로 리플의 단기 저점 매수의 계획을 통해 가지고 하나의 톱니바퀴처럼 움직이도록 내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할 줄 아셔야 됩니다. 타점은 말 그대로 단기 타점답게 수익 실현하고 나면 사실 그 이후에 더 상승하던 떨어지던 크게 신경 쓸 필요가 없겠죠. 시간 또한 바빠가지고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게 항상 말씀드린 이 목표 타점에 미리 걸어두면은 신경을 쓸 필요가 없다는 점을 반드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종합 브리핑방인데요. 중요할 수 있는 속보, 시장 브리핑에 대한 핵심 내용들을 전달드리면서 시장이 어떻게 흘러가고 앞으로의 시장이 어떻게 움직일까 이런 중요 핵심 내용 같은 것들을 전달드릴 뿐만 아니라 메이저 코인과 그리고 스윙과 중장기적인 타점에 대해서 안내드리면서 단기적 관점보다는 조금 보유 기간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목표 타점 자체를 높게 보는 방향으로서 안내드리고 있는 방입니다. 대표적으로 최근에 도지코인에 대해서도 목표 타점을 높게 276원의 종합 브리핑방에서 타점 안내드리면서 여유롭게 약 5일 정도 보유하면서요. 도지코인이 상승이 연달아 나오고 있을 때 오히려 과감하게 370원의 목표 타점을 안내드렸습니다. 이렇게 상승이 잘 나오고 있을 때는 대부분 여기서 더 오르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겠지만 항상 적당한 고점에서 수익 실현하는 것들을 목표로 잡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려요. 이렇게 세 가지 방 입장 안내드리고 있기 때문에 항상 업비트, 빗썸으로서 현물에 대해서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비중 조절과 원칙 매매를 통해서 일하거나 바쁜 와중에 신경 쓰시는 매매보다는요. 여유롭게 매도 걸어놓고 편하게 신경 안 쓰시면서 제대로 운영하시기를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리플 XRP 투자에 있어서 이제는 투트랙 전략이 반드시 필요해지고 있습니다. 무턱대고 몰빵하거나 반대로 또 손 놓고 기다리는 시대는 끝났어요. 첫 번째 트랙은 매달 분할 매수하시면서 시장이 빠지든 말든 일정 비중으로서 리플을 꾸준히 모아 나가시는 겁니다. 이거는 시간과 리스크를 분산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전략인 거고, 그리고 두 번째 트랙은 남은 현금 비중으로 알트코인 단타로서 굴려나갑니다. 수익이 나면은 그거를 다시 리플에 재투자하시면 되는 거고, 이게 바로 수익을 만드는 순환 매수 전략이 되실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단타 하실 때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단타 매매 중독되면 끝장입니다. 이 매매 중독을 절대 조심하셔야 되는 거고, 예를 들어 가지고 시장이 과열인데도 지금 아니면 기회가 없다 이런 조급한 생각에 RSI 지표가 이미 고점인데도 불안해서 또 들어가고 결국에 수익은커녕 손실만 쌓이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저희 채널 차원에서는 한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확률이 높은 날만 진입을 하세요. 그리고 시장 전체가 과매도 구간일 때, 비트코인 기준 RSI가 바닥을 찍을 때, 그때 알트코인 중에서 최근 거래량이 급등한 종목이 과매도의 경우 MACD, 볼린저 밴드, 이동평균선과 일목균형표 참고해서 신중하게 매수 진입 타점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아예 매매를 쉬는 날도 반드시 있어야지 진짜 단타인 거고, 그렇다면 이걸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는지 궁금하실 거예요. 여기서 챗 GPT가 등장을 합니다. 저희는 챗 GPT를 단순한 도구로 쓰지 않습니다. GPT한테 오늘 확률 높은 진입 타이밍이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게 맞춤 프롬프트를 사용을 하는데요. 그리고 그 결과에 저의 실전 매매 노하우 30%를 덧붙여가지고 GPT 시그널을 보완합니다.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신 분들 GPT 검색력과 활용 전략을 이용해가지고 이 두 가지를 한 방에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보이시는 번호로서 리플 단타라고 문자 남겨주세요. 지금 이 영상 보신 분들에게만 오픈합니다. 그냥 GPT 쓰는 법이 아니라 투자로 연결되는 GPT 사용법 지금 바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안내해드리고 있는 코인 신사 채널 멤버십 전용방에 대해서 짧게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플,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중요한 이슈, 그리고 브리핑이나 시장의 흐름에 대한 전문적인 분석 내용 설명과 함께 차트상의 기술적 분석, 온체인 지표와 투자 심리에 대한 내용들을 같이 안내 도움드리고 있고, 가장 중요한 투자 심리를 컨트롤하기 위해서 포트폴리오의 구성에 대한 노하우, 투자 심리 컨트롤에 대한 내용도 같이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코인 신사 스터디 멤버십 가입하신 분들께서는 아래 번호 혹은 신청 링크 통해서 남겨주시면 제가 연락드리고 있고, 안내 설명과 함께 신사 채널 리플 전용 멤버십 방에도 입장 안내 설명드리고 있습니다.